어쨌든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발견된 오피스텔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네. 논란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요 양평동 빌라를 9억에 팝니다. 네네네. 근데 본인이 샀을 때보다 이제 1억 4천 정도를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네네. 팔았어요. 네. 근데 이게 2년도 안 돼서 네네네. 팝니다. 2년도 네. 안 돼서 팔면 어떻게 되냐면은 40%의 가중 양도세가 붙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현금으로 받는 건 한 8억 한 5천 중반이 네네.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8억 5천을 현금에 넣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문다혜 씨가 지금 제주도에 별장이 있죠. 네네. 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 있죠. 네네네. 그리고 그 양평동 빌라 이렇게 네네. 세 가지가 지금 네. 새 부동산에 등장합니다. 네네네. 근데 제주도 빌라 살 때 3억 네. 8천입니다. 네네. 약 4억을 잡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영등포 빌라 네네. 이거 할 때 6억 정도 6억 7천 네네.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중에서 상당 금액을 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고 나머지 네. 금액을 자기 돈으로 채웁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 얼마 쓰냐면 한 8억 정도 쓰고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합해서 8억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현재 부암동에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2층 주택에. 네네. 거기에 약 5억 가까이 전세금을 주고 임대로 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음. 이것만 다 더하면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한 이제 은행 대출 좀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빼고 나면은 전체 한 11억 원 정도를 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아까 9억의 현금을 가지고 네. 11억의 현금을 11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차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게 의문인 거예요. 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 이제 직원을 통해서 지인한테 주고 그게 그 문다혜 씨한테 넘어갔죠. 그게 네네. 현금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김정숙. 김정숙 아, 김정숙, 네네네. 김정숙 여사가 직원 통해서 지인한테 보내고 그 네네. 지인이 계좌이체로 네네. 이제 문다혜한테 보내 그게 5천만 네네네네. 원입니다. 그래서 8억 5천에서 그럼 9억이 되죠. 네네. 9억이 되고 문다혜 씨가 또 어디서 돈을 받았죠? 바로 자기 아버지 책 표지 디자인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표지 디자인 값 세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1억 5천만이 돼요. 그러면 아까 네네. 가지고 있던 가치가 11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5천만 원은 여기서 빼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주장입니다만은 출판사한테 2억 5천을 받았지만 5천만 원 빌린 거기 때문에 갚아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2억이니까 아까 1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네네. 빠지면 11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본인이 11억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네. 퍼즐이 맞춰지죠. 네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 가지는 게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10원도 안 모으고 다 모아서 10원 딴 데 안 쓰고 모아서 부동산 가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했냐는 게 의문인 거예요. 생활비는 누가 줬냐? 근데 생활비 본인도 먹고 살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도 굴리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사우나 가고. 그럼요. 네. 난다 했어 나는. 너가 쓰자고 다 했어. 그래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애 학교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가 네. 않습니다. 네네. 태국에서 얼마 보냈습니까? 한 학기 2,500만 원에서 거의 1년에 거의 4천만 원 넘는 그런 네. 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 국내에 들어와서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네네네. 그럼 그 학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어떻게 조달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렇죠. 얘기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있던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 관본권인데 네네네. 특수활동비를 썼던 게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특수활동비를 받고 생활했다. 네네. 이게 왜 설득력이냐면요. 문다혜 씨가 태국에 한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본인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네. 대통령 관사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논란이 있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관사에 살면서 본인의 에어비앤비로 해가지고 수익을 낸 거예요. 네네네. 수익을 내면서 관사에 살면서 거기 있는 모든 생활을 다 같이 썼단 말입니다. 네네. 밥도 먹고 네네. 술도 먹고 사우나 모기도 가고.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네. 시기에 좀 음주를 해서 사실 그렇죠. 좀 자중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 시각이 좀 그렇죠.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더군데 왜 이게 관사 생활이 중요하면 관사 2년 생활했는데 관사 있으면서 부모님이 쓰는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를 전달받기가 누구 거치지 않고 바로 집안에 줄 수가 있잖아요. 관사 안에서 네네. 작은 바에서 부르든지 큰 바에서 부르든지 아니면 네네. 바에 갖다 주든지 네네. 이렇게 해서 그 관사에 살면서 2년 동안 살면서 본인은 자기 이름으로 사놓은 집을 네네. 에어비앤비로 계속 굴리면서 네네. 제주도 집은 1박에 30만 원이었다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영등포 빌라는 영등포 오피스텔은 1박에 10만 원이었다 그럽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네네. 그리고 집에서 관사 안에서 엄마한테 생활 받아 쓰고 네네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공공 횡령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영등포 오피스텔 말씀하셨는데 네네.
1박에 10만 원이라면 저희가 일반적인 임대 구조로는 나올 수 없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등포라는 특성도 있고. 네네. 근데 어떻게 1박에 10만 원이 될 수가 있죠? 이게 궁금한 이게 좀 독자들도. 되게 의아한 게 뭐냐면 네네. 문다혜 씨가 좀 너무 법을 우습게 한다. 네네. 간도 크다 이 생각 드는 게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전 국민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근데 네네. 2주 전에 영등포 오피스텔이 이미 기사화돼서 보도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본인은 뜨끔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영등포에서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해가지고 수익 사업으로 쓰고 있다. 이게 불법인데 본인도 알 거란 말이에요. 네네. 불법 숙박으로 하고 있는 거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손님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약해준 거 취소하면 돼. 위약금을 네. 안 합니다. 음. 위약금 5배를 하더라도 50만 원 내주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아끼려고 위약금을 안 내주고 예약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엊그제 한 네. 취재진에 의해서 확인이 돼가지고 인터뷰까지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황당한 얘기를 해요. 여기 어떻게 왔니 했더니 사실은 사촌 동생 집에 왔어요라고 해요. 네네. 또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왔다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가 나중에 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누가 사촌 동생한테 이제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해라라고 했던 게 이제 본인이 실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안내문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안내문 나오는데 그 안내문에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촌 동생을 하냐 이게 이제 의아한 거죠. 왜냐면요. 국내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예를 들면 호텔을 묵을 수 있죠. 네네. 에어비앤비 묵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영등포역 주변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간에요. 5만 원, 6만 원 특가라는 호텔, 모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다에 가진 오피스텔 1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럼 비싸게 주고 오피스텔 숙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의아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영등포 가진 특수이면 역사 주변입니다. 네네. 역사 중에 유흥가가 많아요. 네네. 유흥가가 많은 그런 특성을 감안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박에 10만 원 묵었다. 만약에 상상을 바라보면요. 네. 10만 원 주고 1박 묵으면서 본인이 여기서 만약에 뭔가 불법적인 해가지고 행위를 해서 네네. 뭐 30만 원, 50만 원 이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거 빼고도 남는 거니까 괜찮은 수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행위를 그 오피스텔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떴다방으로 네. 그 뭐 어쨌든 뭐 그게 업소 사람이 됐든 불법적으로 이용당했을 확률도 많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무슨 모텔이라든가 또는 왜 카페 카페 방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네네. 그렇게 해서 룸처럼 되어 있는 카페 같은 네네.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에 사람들이 하루를 빌려서 음주 파티하고 마약 파티하고 이렇게 단속된 게 왕왕 보도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10만 원이라고 숙박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또 불법. 탈세에 해당되는 거죠. 탈세든 그 왜냐면요. 네. 본인이 처음부터 이거 숙박을 신고 안 했었거든요. 네, 신고해요 세금계산. 그렇죠. 뭐 발행하는데 그렇지 못할 거 안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네네. 탈세입니다. 탈세. 네네. 이거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탈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거는요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에 얼마 정도 했는가를 네네.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통해 가지고 네. 이 이제 자기가 문다식 올린 집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집으로 몇 건의 활용이 있었는지를 네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어비앤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 빌라,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양평에 있던 그 빌라. 그것도 이제 그 에어비앤비 활용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세 군데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을 해야 한다. 압색을 해서 그러면 이제 소득에 대한 이제 감평이 나올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탈루에 대한 이제 고발 그다음 얼마나 이제 다시 이제 회수할 거냐 이게 나오겠죠. 수사하면 또 그 어쨌든 예약을 했던 분이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게 있을 다 테니 있죠. 네네. 그분들의 그 실체도 나오겠네. 그럼요. 예. 실체 네네. 나오고 만약에 아까 말씀 제가 하신 대로 네.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하셨던 분들이 거기서 그 숙소를 이용했다. 네네. 그러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공동 정범이 될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방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사건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뭐 이게 뭐 표적 수사네 뭐 잡기다 이랬는데 사실 그 뒤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뭐 관직에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력이 없던 분이 갑자기 그래도 LCG 큰 항공사에 임원으로 가서 뭐 또 태국의 뭐 지사에 근무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분 특히 서창호 씨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직전에 3개월 전에 회사에 잘립니다. 네네. 그 잘렸던 회사가 게임 업체예요. 네네. 그것도 월급도 200만 조금 넘게 받던 게임 업체예요. 네네. 그리고 3개월 뒤에 태국 가지고 세상에 항공업체에 전무이사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전무이사. 네. 야, 그 그것도 직책도 800 월급 800 받고요. 아. 집 거주비 바트로 또 네네네. 지원 받고요. 그러니까 한 네네. 380만 되더라고요. 한국 그러니까 돈으로. 그게 사실은 특혜가 아니다고 하기가 힘든 게 그 또 소유주가 마침 그 이상직 의원이 또 그죠. 그거 관련해서 뭐 공천 거래를 했고 이 양반이 또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입지를 다지는데 영향력을 행사 안 했다 볼 수 없는 게 왜 하필 또 그 업체냔 말이야.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네네. 이 상당히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는 의혹이 음. 있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태국에 건너가서 방도 직접 직접 확인하고 네. 행정관도 가서 방도 네네. 봐주고 또 실제로는 네. 더 비싼 방을 얻었대요. 네. 얻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국에 있던 타이스타 항공 한국 그 대표가 있습니다. 네네. 박석호라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나중에 서창으로 설득을 합니다. 네네. 야 우리가 너네 집 지원비를 대줄게 할 건데 지금 있는 집값 너무 비싸. 그래서 싼 데로 옮겨라고 한 게 380만짜리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만 넘게 있었지 않았는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그거를 그 집을 잡아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청와대에서 네. 그 집을 좋은 집을 잡아줬겠죠. 대통령의 자녀니까 행정관이 그러면서 그 내용까지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때 당시 다 보고를 네, 네. 받았었다라는 게 의혹이고 또 백원우 비서관이 이상직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네, 네, 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개입을 했었다. 네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원래 1등한 면접관이 있습니다. 네네네. 후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도 물리치고 이상직이 됐으니까 네네.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했던 게 아니냐. 그렇죠. 조현호 인사수석이랑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위에 있던 상사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었느냐. 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요. 네네. 아, 역시 전문가십니다. 아, 예. 좀 수사하는 분들이 네,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예. 우리 이준호 의원님한테 다시 좀 자문을 네. 받고 이 수사도. 예. 왜냐하면 또 어떤 사안을 자기가 우리도 그렇지만 꼭 경찰이 수사를 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뭐 시사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 여러 사람이 붙어서 그렇죠. 하면 경찰도 미처 놓쳤던 부분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문대희 씨 이야기를 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정권이 됐든 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뭐 자녀가 됐든 뭐 친척이 됐든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과거 그렇죠. 사례도 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아들들 뭐 다 뭐 문제 생기면 하고 형님이든 뭐든 실제로 뭐 우리 소위 말하는 편한 말로 빵에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만들면 안 되고 뭔가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도 겸손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닌데 또 자꾸 이게 뭐 서로 당파 싸움으로 마치 이제 어떤 혐의가 드러난 것조차도 가짜 뉴스다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뭔가 지금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면 언론도 그렇죠. 전부 다 가짜 그렇죠. 뉴스다. 그렇죠. 네네네. 뭐 지금 이렇게 되는 형국이잖아요. 네. 가짜 뉴스다. 네.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렇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언론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네. 그 질문에 따라서도 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그럼 여론조사도 좀 엄격하게 해서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기 100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표본 집단을 뭐 최소 10,000명 이상을 조사했을 때만 공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간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 입맛에 맞을 때는 이래도 좋고 내 입맛에 또 맞지 않으면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참에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이제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최소 10만 명을 해야 된다. 내지는 뭐 응답률이 뭐 95%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라서 공표하는 6일 맞아요. 관련해서도 굳이 이럴 바에 없애야 된다. 그거 왜 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예,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여론조사 조작 방지법 네네. 이제 이걸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야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유불리 네네. 따져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정한 룰, 공정한 운동장에 그렇죠. 뛰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첫 번째 네네. 걸음 중 하나가 여론조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플랫폼을 만들자. 이 여론조사 조작 방지법을 만들자. 네네네. 이게 되겠습니다.